변리사 물리 기출문제 20년도 57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꼼꼼히 읽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질량이 각각 60kg, 90kg인 각각 을이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 갑은 X축 원점에 있고 을은 X는 플러스 10m 지점에 있다. 각각 을은 줄의 양끝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줄을 마주 잡고 끌어당겨서 각각 을이 가까워지고 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갑과 을의 질량이 60kg, 90kg에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갑은 X는 X축 원점에 있고 을은 X는 10m 지점에 있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을은 가까워지고 있대요. 자, 이 상황에서 기억. 갑의 속도가 0.3일 때 을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둘 다 처음 속도는 0이에요. 문장을 읽어보면 처음 속도는 0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서로 줄을 잡아당겨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무슨 힘만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내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력만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요 내력만 있는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내력만 있는 두 물체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내력만 있는 두 물체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물리적 원리에서 외력이 없고 내력만 있는 현상은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력만 있으니까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다가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켜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같다라고 식을 적고, 그러므로 처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과 같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또 반복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두 물체가 전체 물체일 때 이 안에서만 힘을 주고받으니까 내력만 존재하고 내력만 존재하면 운동량이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은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정지니까 운동량이 0이죠. 나중에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일단 식을 적으면 처음 운동량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얘가 60kg이 0.3. 그래서 여기다가 0은 60kg 곱하기 0.3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90kg이죠. 그러면 90kg 곱하기 V2 다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 하면 0은 18 더하기 90 V2 다시. 그러므로 V2 90 V2 다시는 마이너스 18 V2 다시는 마이너스 0.2 m/s이다.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벡터 표시로 하면 V2 다시 벡터는 마이너스 0.2 m/s이고 벡터는 방향이 있으니까 X축 방향이라는 뜻으로 X축 햇 이렇게 적어주시면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뜻으로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을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0.1하는 속도가 나온다. 이것이 이제 기억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첫 번째 갑의 속도가 0.3일 때 을의 속도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0.2 x축 방향이다. 그래서 x 햇이라고 표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기억풀이입니다. 니은이 정말 자주 물어보는 거라서 별표인데 꼼꼼히 풀어보면 이렇죠. 각과 을이 처음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과 을이 처음 만나는 지점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원리는 운동량 보존이에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싹 다 지우고 처음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각과 을은 내력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운동량 보존이 언제 보존되는가 하면 가까워지고 있는 동안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력만 있고 항상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이 속도는 항상 운동량 보존이 되게끔 속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0.3인 거는 어떤 한순간이고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운동량 보존을 적용시킬 수 있는 속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운동량 보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0이었고 나중 운동량은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0은 60 V1 다시 더하기 90 V2 다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몰라. 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가까워지는 동안의 속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평균적으로 생각해서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합시다. 평균 속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순간을 지칭해서 속도가 0.2라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고 0.3이라고 하고 0.2라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평균 속도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60 V1 다시 평균적인 속도 그 다음에 90 V2 다시 평균적인 속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약분 하면 여기는 2 V1 평균 속도는 3 V2 평균 속도랑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요 두 속도의 비는 얼마입니까? 하면 속도의 비는 당연히 3대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같아지려면 3대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3V라고 하고 얘는 2V라고 지칭하면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풉시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은 항상 3대 2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하자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자, 두 번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속도를 3V, 2V라고 지칭을 한 다음에 이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S1으로 움직이고 S1만큼 거리를 이동했고 그때 움직이는 속도는 3V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S2만큼 가서 여기서 만난대요. 만나는 지점. 근데 움직이는 속도는 각각 평균적으로 3V, 평균적으로 2V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거리는 S1 더하기 S2이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이용할 때 S는 V바 T라고 적을 수 있다. 이건 공식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S를 적으면 S는 S1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3V T가 된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걸리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이고 같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으니까 둘 다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하기 S2는 2VT라고 해주면 되겠죠. S2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2V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S는 10m인데 5VT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러므로 VT는 2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다시 1번. 그렇게 해서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이건 역학에서 자주 나오는 기본 문제 풀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풀이를 했고요. 두 번째 만나는 지점은 이 위치를 구하래요. 이 위치는 S2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면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얼만큼 갔느냐. S1이 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위치는 S1이다. 그러면 S1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S1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S1은 3V 곱하기 T. 그래서 여기다가 3VT라고 적고 VT는 2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쏙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2가 돼서 6m라는 답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리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운동량이 보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가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운동량이 보존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평균 속도의 비를 구했고요. 3V 대 2V. 그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역학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쯤 풀어봐야지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사실은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6m가 답이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는 마이너스 0.2 X축 방향 그 다음에 6m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제가 좀 꼼꼼하게 천천히 풉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을 스킵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그림은 도로래의 한 줄로 연결된 질량이 각각 1kg, 2kg인 물체 A, B가 힘 F에 의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를 없앴더니 요 있다 밑줄. F를 없앴더니 두 물체가 4의 가속력을 가지고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0.1m 이동하였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4m/s의 가속력을 가지고 A는 오른쪽, B는 연직 아래로 이동했대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4m/s 제곱이다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이쪽으로 0.1m 이동하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0.1m 이동하는 동안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은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 이따가 마찰력이 한 일의 절대값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정지 상태였다가 F를 없앴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F를 없앴다. 그래서 F는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아래쪽으로 가속도 4m/s 제곱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찰력을 언급했으니까 이쪽으로 마찰력 F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풀어봅시다. 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F는 ma입니다. 당연하죠. 가속도 운동을 설명하는 식이 F는 ma니까 F는 ma라고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적고요.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내력은 무시하시고 이 전체적으로 요거를 이제 전체 물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 전체 물체가 받는 외력은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력을 얼마를 받고 있는가 하면 2kg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중력은 20N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찰력이 있다. 이거를 F에다 집어넣으시면 그러므로 20 마이너스 마찰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하니까 전체 질량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질량은 1 더하기 2. 전체 질량은 3kg이고 가속도는 4니까 가속도 4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하고 마찰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가 하면은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 돼요.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중력이 마찰력보다 커야지 가속도를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적을 때 중력 빼기 마찰력. 왜냐하면 중력이 더 커야지 가속도 운동을 이쪽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찰력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찰력은 얘가 넘어오면 되니까 마찰력은 20 빼기 12. 그러므로 마찰력은 8N이다. 해서 F는 ma, 힘에 대해서 한번 푸는 게 1번.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얘가 이동하는 동안에 마찰력이 잡아당겼대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이제 S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열이 발생. 이렇게 기본적인 상황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 원리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본 원리가 뭔가 하면 마찰열은 마찰력이 한 일이고 마찰력이 한 일은 FS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찰열은 마찰력이 한 일이고 일은 FS로 적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찰력은 8N, 이동거리는 0.1m. 그래서 문제에서 0.1m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은 거를 이용해서 적어주시면 0.8J만큼 마찰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찰력이 일을 해서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왜 기본 문제인가 하면 힘으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에너지로 한번 풀고 이렇게 두 번 풀어줘야 되는 문제라서 기본 문제라고 부른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좋으니까 연습을 이걸로 꼼꼼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보통 일반 물리학 책에 웬만한 일반 물리학 책이면 이 문제가 다 실려 있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실하게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이란 사다리가 바닥면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며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기대어 있다. 질량 M인 남자는 사다리의 질량 중심에 서 있다. 사다리와 바닥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μs이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최소 각도를 세타 미니멈이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기대어 있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기대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정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최소 각도를 세타 미니멈이라고 할 때 탄젠트 미니멈은 이렇게 밑줄 그신 다음에요. 미끄러지지 않기, 즉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로부터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정지 상태라고 하면은 힘 평형 상태이고 토크 평형 상태이다. 이거는 공식이죠. 그러면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정지 상태에서 힘 평형만 가지고 풀거나 토크 평형만 가지고 풀거나 아니면은 둘 다 적용해서 풀거나 이렇게 세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힘 평형도 적용하고 토크 평형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해서 푸는 아주 유명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힘 평형을 먼저 적용해 봅시다. 여기다가 힘 평형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X축 힘 평형을 먼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는데 X축 힘 평형은 물체가 면을 만나면 무조건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1번을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바닥은 마찰이 있대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사용하죠. 그런데 힘 평형으로 정지하려면 얘가 이쪽으로 밀면 마찰력은 이쪽으로 밀어야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쪽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힘이 같아서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X축 힘 평형은 수직항력 1번은 마찰력과 같다. 이 두 힘 외에는 X축 방향의 힘이 존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 힘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Y축 힘 평형을 분석해 봅시다. Y축. 그러면은 싹 지우시고 Y축 방향의 힘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사람의 무게 mg, 그 다음에 사다리 무게 mg. 이렇게 해서 사람과 사다리가 한 대 붙어 있으니까 두 무게를 사람의 무게 mg, 사다리 무게 mg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적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면을 만나면 반드시 수직항력을 받는다.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민다. 그래서 수직항력 N2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힘을 받는다면 위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마찰력이라고 부릅니다. 벽이 이제 마찰을 가하겠죠. 근데 벽면은 마찰력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없어요. 문제에서 벽은 마찰력이 없다. 그럼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그러므로 Y축 힘 평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힘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Y축 힘 평형은 N2는
mg 더하기 mg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공식을 이용해서 F는 μ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μn은 NO는 μn하고 같으니까 NO는 μn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요 수직항력은 마찰력이 있는 곳의 수직항력. 마찰력이 있는 곳의 수직항력. 그럼 마찰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마찰력은 여기 존재하죠. 그러므로 마찰력이 있는 곳의 수직항력은 N2죠. 그래서 여기다가 N2라고 적어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싹 지우고 여기다가 N2. 그러면 이게 N2니까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면 N1은 마찰계수 곱하기 mg 더하기 mg가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힘 평형에서 구해준 결론이 되겠죠. 자, 이 결론을 이렇게 적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크 평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 상태라면 힘 평형으로 풀고 토크 평형으로 풀고 두 개 다 적용해서 푼다 해서 두 번째는 토크 평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크 평형을 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힘을 적으면 요 사다리와 사람은 mg 더하기 mg라는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수직항력 1번이 존재하고 이쪽으로는 마찰력도 존재하고 이쪽으로는 수직항력 2번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토크 평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회전축을 적용해야 되는데 보통 토크 평형인 상태는 아무 곳이나 회전축을 잡아도 토크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보통 토크 평형을 여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여기로 잡은 다음에 여기다 토크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 기본 공식은 토크는 R 곱하기 F에서 이것이 힘거리입니다. 힘거리.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것이 회전축부터 힘거리니까 회전축부터 힘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2분의 L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L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회전축부터 힘거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L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회전축부터 힘거리가 2분의 L인데 회전축부터 힘거리는 0이죠. 회전축이 여기고 힘이 여기니까. 그러면 R이 0인 상태죠. 그러면 R이 0이니까 이 힘거리가 0이니까 토크도 0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토크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토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토크를 못 만드는 힘들은 지저분하니까 지우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전축을 여기로 잡으면 힘이 두 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 회전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평형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세타 미니멈일 때 너무 지저분하니까 미니멈 표시는 하지 말고요. 여기 각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좀 길게 쭉 당겨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그래서 여기도 세타.
서로 엇각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엇각이니까 세타면 세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토크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인데 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시계 회전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토크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니까 토크 1번은 시계 토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회전축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토크 2번은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니까 반시계 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토크는 2번이고 반시계 토크이다.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인데 얘는 시계로 회전하려고 하는 토크가 있고 반시계로 회전하려는 토크가 있는데 두 개가 같으면 토크가 상쇄되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토크 평형이 되려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적고 이걸 보시면서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그러므로 토크 평형은 토크 1번하고 토크 2번이 같다. 그 다음에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로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계 토크, 반시계 토크를 가지고 둘이 같다를 적용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R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L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L. 그 다음에 힘은 mg 더하기 mg. 그래서 mg 더하기 mg. 그 다음에 사인은 거리하고 힘 사이의 각도니까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토크 1번을 적은 것이고요. 자, 토크 2번을 적어주시면 얘는 같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L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그 다음에 힘은 N1. 힘은 N1. 그 다음에 각도는 세타니까 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크 평형을 분석해서 그림을 보고 분석해서 이거와 이거는 같다라고 식을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쓱 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오고 그 다음에 둘이 같다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얘를 이따가 토크 평형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얘는 코사인이니까 그리고 약분 식이 2분의 1 mg 더하기 mg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n1 곱하기 사인 세타이다.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니까 탄젠트로 바뀌고 얘를 다시 2분의 1 mg 더하기 mg는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리고 얘는 각도 미니멈이에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크 평형으로 한번 풀고 앞으로 가시면 힘 평형으로 한번 풀었죠. 이렇게. 그러면 N1을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 그러면 요거 미안합니다. 평형.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 아이고. 해서 이따가 이렇게 해서 적용해 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 평형, 힘 평형을 이용해서 푼 결론은 정리하면 2분의 1 mg 더하기 mg는 뮤 mg 더하기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약분.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2뮤 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니까 뮤s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좀 길었는데 뭐 어수선한 것보다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고, 자, 요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정지 문제이고 힘 평형과 토크 평형을 같이 사용해서 연립해서 푸는 문제이다.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기본 문제입니다. 꼼꼼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1과 스위치 S2를 동시에 닿은 순간에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C를 지나는 전류는 I이다. 또한 S1, S2를 닫은 후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코일 L을 지나는 전류는 IF에 가까워진다. IF 나누기 II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밑줄 닫은 순간에 스위치 1과 스위치 2를 동시에 닫은 순간에 그러면 시간이 0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가 I이다. 이렇게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스위치를 닫은 후 충분히 오랜 시간 흘렀을 때 흐르는 전류는 IF이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시간이 무한대일 때를 가지고 분석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회로에 축전기도 있고 코일도 있는 문제죠. 그때 시간이 0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기본 아이디어죠. 시간이 0일 때는 0일 때 이렇게 시간이 0일 때 축전기는 전선이고 그 다음에 코일은 전류를 멈추니까 끊어진 전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등가회로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0일 때 축전기는 전선으로 바뀔 수가 있고 코일은 끊어진 전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회로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스위치를 닫았대요. 이렇게. 스위치를 닫고 나서 축전기는 전선이니까 축전기는 전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코일은 끊어진 전선이니까 이쪽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지워도 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통째로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등가 회로를 만들어 보면 회로가 이렇게 되겠죠. 등가 회로가. 그래서 여기다가 등가 회로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쪽이 끊어진 전선이 통째로 없어지니까 이 부분만 남는 게 등가 회로이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그리면 그대로 갖고 오면 15V 그대로 2옴, 2옴, 3옴, 3옴, 축전기는 전선이다. 축전기는 전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등가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등가 회로 이렇게 하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I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I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뭐 전체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러면 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저항. 전체 전압은 15V이고 전체 전류는 5ohm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3A가 전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A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로 풀었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필요 없는 건 싹 다 지우고 이번에는 시간이 무한대래요. 그러면 똑같이 공식에다가 시간이 무한대일 때는 축전기는 끊어진 전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일은 그냥 단순한 전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이라고 적고 이 공식을 아는지 물어본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축전기는 끊어진 전선으로 표시하시고 코일은 전선으로 표시한다면 이 그림에서 코일은 전선으로 그냥 바꿔주시고 축전기는 끊어진 전선이니까 없어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지워도 되니까 여기를 통째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등가회로를 바꿔주면 얘가 이거를 등가회로로 바꿔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똑같이 15V가 15V, 2ohm이 2ohm, 가운데는 지워버리고 3V, 그 다음에 코일은 전선이니까 전선으로 바꿔주고 4ohm은 4ohm이다. 이렇게 옮겨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등가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를 분석할 때 이게 기본 회로죠. 자, 보세요. 얘가 직렬 회로인데 15V에서 전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3V에서도 전류를 내보내죠.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15V에서 전류를 이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I1. 그러면 3V에서 다시 전류를 이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I2. 그럼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얘가 누가 이기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쪽이 전압이 크고 이쪽이 전압이 작으니까 I1이 이깁니다. 그러면 얘를 무시하시고 알짜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다 지워버리고 얘를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워버리고 알짜 전압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은 얘가 전류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얘도 전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서로 싸워서 알짜 전압은 12V. 그리고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려고 한다. 그것이 IF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전압이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 알짜 전압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보면서 IF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IF는 V 나누기 R에서 전체 전압은 12V,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6ohm, 4ohm 더하기 2ohm,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2A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IF 나누기 II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나눗셈을 하면
2 나누기 3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아무런 함정도 없고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기출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2문제가 나온 거니까 별표 치시고 자,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잔잔한 수면 위에 퍼져나가는 어떤 물결파의 경우 높이 변화 y는 위치 x와 시간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래서 얘를 파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결파의 파장과 속도는 그래서 이거는 파동 방정식을 분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파동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존재할 때 이제 이거를 식으로 적는 것을 파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파동 방정식은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하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그냥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를 그냥 사용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A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진폭. 그래서 A는 진폭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파동 방정식에서 K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K는 각파수라고 파동수라고 부릅니다. 각파장수. 미안합니다. 각파장수라고 부릅니다. 각파장수는 공식이 K라고 적고 2파이 나누기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각파장수라고 부른 이유가 파장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1번. 두 번째는 이 오메가는 각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번은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주기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파동을 나타내는 파동 방정식을 적고 나서 K는 각파장수니까 각파장수는 2파이 나누기 람다로 계산하고 오메가는 각진동수라고 불러서 2파이 나누기 주기로 계산한다. 이것이 파동 방정식의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걸 보시고 세 번째는 KX는 오메가 T라고 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왜 같이 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놓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공식의 구성이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는 식도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식이에요. 이 식이. 그러면 이렇게 적은 다음에 속도를 계산할 때 속도는 x 나누기 t니까 이렇게 적고 얘가 넘어갔고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오메가 나누기 k가 속도의 식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니까 파동 방정식의 공식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파동 방정식을 알아. 그러면 이 공식을 알 테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을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파동 방정식 공식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세요. 1번 파동 방정식을 적고 A는 진폭이고 K는 각 파장수라서 2파이 나누기 람다이다. 오메가는 각진동수라서 2파이 나누기 주기이다.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같다고 놓는 것이 이 공식의 활용법이고 두 개를 같다고 놔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파동 방정식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우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파동 방정식을 기본 공식을 적고 y는 잠시만요. y는 a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파동 방정식 공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위를 보면서 문제에서 y는 0.1 sin 3x 마이너스 4t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진폭은 0.1, 그 다음에 k는 3, 오메가는 4죠. 그러면 k 공식 먼저. k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k는 2파이 나누기 람다. 1번 공식. 그 다음에 얘는 각 파장수라서 파장이 들어간다. 이것이 3이다. 그래서 는 3이라고 적으면 파장은 2파이 나누기 3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를 적읍시다. 오메가. 그래서 2번.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주기이다. 이렇게 적고 오메가가 얼마인가 하면 오메가는 4죠. 그래서 여기다가 4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2파이 나누기 4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얘네들이 같다 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속도를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속도를 구합시다. 이렇게도 많이 푸니까. 그러면 3번 속도는 파장 나누기 주기니까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 파장은 3분의 2파이 그다음 주기는 4분의 2파이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4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의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속도를 구할 때는 둘이 같다라고 놓는 게 기본적이니까 여기서 둘이 같다. 3x는 4t랑 같다. 그러므로 속도 v는 x 나누기 t니까 x 나누기 t니까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4 나누기 3이 된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값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속도를 구할 때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파동 방정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질문은 파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파장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속도는 3분의 4. 그래서 맞는 답을 찾으시면 3분의 2파이 3분의 4.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파동 방정식을 알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풀기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